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맞붙으며 이른바 자객 공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던 분입니다. 아쉽게 낙선했지만 보수 진영의 개혁 소장파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미래통합당 김용태 전 의원과 정치권 주요 현안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양천을에서 삼선 의원 하시고요. 뭐 저희가 앞서 소개했지만 자객공천으로 구로를 가셔갖고 낙선하셨는데 그냥 양천에 계셨으면 4선 의원으로 이 자리에서 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뭐 12년 의정 활동 이렇게 일단은 쉼표를 찍게 되셨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어떻습니까, 소회가? 뭐 12년 영광은 짧았고 자괴감하고 아쉬움이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나이 40살 때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그때는 88만 원 세대. 네. 이 청년들의 이 좌절과 분노가 이제 시작되었던 상황이었고, 어떤 나이 40살 국회의원이 무언가 국가개혁을 통해서 이들의 어떤 좌절, 분노를 대변하고 고쳐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죠. 특히나 우리가 정권을 잡았던 9년 내내 이런 국가개혁 과제를 제대로 풀기는커녕 사실 우리들끼리 계속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친이 친박, 그 뒤에는 친박 비박. 할 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꿈만 같았고, 뭐 이번에 이제 낙선했지만 뭔가 이 우리 보수가 새롭게 재건돼서 지금 주어진 시대 과제,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뭐 고민하는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예. 뭐 김용태 의원은 의정 활동하면서도 워낙 쓴소리 많이 하시고 뭐 올곧은 소리 많이 하셔갖고 지금 미래통합당의 보수가 한쪽에서는 뭐 괴멸됐다는 얘기도 듣고 이번 뭐 패배를 참패를 통해서 보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또 궁극적인 질문도 있고 한때는 또 그거를 리더십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혼돈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 미래통합당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화두를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전일보육제들도 이게 사실 그동안의 진보 정당에서 이런 이념들을 얘기하면 했지 보수 쪽에서 이런 가치를 내세우지는 않았었는데 현재 이런 변화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소파 소굿.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네. 뭐 혹자는 아니 미래통합당이 보수 정당인데 웬 진보 정책을 갖고 와서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김종인 위원장 말이 되느냐 네. 얘기하시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정치 기획자이시자 어떤 국정에 대한 이 방향을 제시한 국정 기획자이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 재건하러 미래통합당에 온 게 아니라 야당을 재건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그야말로 참패해서 일종의 국정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졌다.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계속 시간이 간다면 나라가 완전히 한 일방향으로만 끌려가서 나라 전체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예. 따라서 이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뭐 그게 뭐 보수를 재건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야당을 재건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결국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죠. 네. 국민의 관심을 받고 국민이 가장 지금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반영해서 국정의 아젠다로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삶이 정말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했고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현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또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으로서는 뭐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국민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 일을 잘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젠다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
뭐 기본소득이나 전인 돌봄 이런 얘기들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를 시적절하게 제시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기본소득 얘기를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네. 이게 민주당의 당권, 그다음에 차기 잠룡들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한 견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통합당 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외에는 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 같은 움직임, 일단 대권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기본소득 지금 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진짜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불안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체제에서 과연 우리의 삶을 계속 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가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이전부터 소위 AI 혁명, 인공지능 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대규모로 없어지는 사태가 사실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아예 더 가속화돼 버렸거든요. 네.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그거에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얘기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기본소득을 즉각 도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도입한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반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론 포함해서 지금 논의를 해야 할 때다.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얘기를 해서 그 검토 끝에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무언가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해보는 거죠.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기본소득 이 얘기를 꺼냈다고 보고, 뭐 오히려 거꾸로 지금 우리 뭐 진행자도 뭐 뉴스 보셨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 기본소득은 뭔가 이 안 맞는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좀 예. 한 발 빼는 모습이라 저로서도 매우 우아한데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대규모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국민들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험. 그래서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그 정책이라도 다 끄집어 내놓고 한번 국민 앞에서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이은 선거 참패 이 상황에서 지금 보수 정당 통합당으로서는 2년 뒤 대권을 과연 가져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인력난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혀왔던 분들이 많이 낙선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새 인물 찾기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김종인 위원장은 또 뭐 되게 젊은 층을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뚜렷이 또 떠오르는 뭐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 인력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람을 지금 찾을 때도 아니고 네. 찾을 수도 잘 없을 거예요. 지금 할 일은 야당을 재건하는 것, 미래통합당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지금 뭐 사실 민주당의 그 최고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예. 이 의원 같은 경우 지지율이 30%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미래통합당의 후보라고 하는 분들은 10%다 미만이고요. 이게 그 이낙연 후보나 우리 미래통합당의 후보 간의 역량 차이가 아니라 네. 정당의 지지율 격차예요. 민주당이 40%고 미래통합당은 저기 10%대인데 그걸 감안한다면 지금은 후보의 경쟁력, 어떤 후보가 좋냐를 찾을 때가 아니고 미래통합당을 재건해서 그 지지율을 올려놓고 나서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당의 재건은 뭐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의 국민의 관심사, 국민의 원하는 바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정책으로 내놓고 그것들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서 우리 지지율을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정말로 이 대권에 나설 수 있는 후보들이 자기만의 비전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이제 다가갈 때 뭔가 제대로 된
대선 레이스가 예.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회에서요, 지금 원구성 협상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여야 원내대표 간의 원구성 회동이 또 불발됐다고 합니다. 통합당에서는 이제 조율이 안 됐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 민주당 대표는 무조건 모레 12일 날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워낙 이른바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 통합당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 이 원구성 협상 어떻게 단추를 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옛날 영화 한 편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민주당 절대 권력 전성시대죠. 네. 절대 권력 전성시대 구가해도 될 만한 의석수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또 망하게 마련입니다. 네. 절대 권력이라는 게 나눴을 때 오래가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절제할 때 강해지는 법입니다. 민주당이 적정한 선을 찾아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제가 경험했고 제가 아는 역사 안에서는 그렇게 오래 갈 수 없고 그다음에 끝도 좋지 않습니다. 예. 절제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관건은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만 해결되면 네. 원구성 협상이라는 게 사실상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이 법사위원장을 놓고서 절대로 양보를 할 서로의 여지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 12년간 법사위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게이트 블로커 역할을 했습니다. 네. 게이트 키퍼는 실수를 줄이고 무언가 잘 조율하는 일인데 게이트 블로커는 그냥 막는 거죠, 문을 아예. 예. 사실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법사위원장을 주고받았잖아요. 법사위원회에서 했던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법안들 이런 법안들을 악법이라고 그냥 규정해놓고 무조건 막는 거죠. 예. 통과 안 되게. 사실 이 법사위가 그런 권한을 가졌는지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도 법사위가 막무가내로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여야 불문하고 똑같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건데요. 그러니까 자구 체계심사 권한을 갖고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도 자기들 입맛에 맞을 때만 통과시키고 아닐 때는 그냥 네. 이 붙들어 세우는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겠죠. 또 이제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예조처럼 이 민주당의 안들을 악법이라 규정하고 통과 안 시키는 이런 억지를 부리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 얻은 의석수가 177석이 아니라 사실 여당의 우호적인 의석을 합치면 190석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법사위가 틀어막는다 손 치더라도 패스트트랙을 발동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원하는 법안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을 막는 실질적인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체면을 차려달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협치하는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춰주고 틀을 갖춰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들이 이렇게 통과되었다라고 해야지만 자기들 나중에 그 법안들의 정당성을 또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점 저는 민주당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야 원내 이 협상 마무리시길 바랍니다. 올 오어 너띵 방식이 아니고 그러면 4년의 21대 국회 중에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갖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은. 사실 예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8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전에도. 네. 근데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게 야당이 그 법사위원장은 맡는다. 이 관행이 저는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오래된 국회 관행이기 때문에 이 관행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게 집권 여당의
또 큰 어떤 정치의 그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다 손 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시간 끌지 말고 예. 이 원구성은 사실 이제 법정 시한 내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저희 상임위 구성 뭐 하루 이틀 늦어졌는데 양보의 미덕을 좀 발휘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더 밀어붙여가지고 미래통합당 그야말로 그 원하는 바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국회가 모양새가 어떻게 되고 또 보시는 국민들은 마음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 뭐 잘 양보의 미덕을 좀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 이럴 때 국회의장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병석 그 의장님께서 워낙 기다림의 정치를 하실 뿐만 아니라 휴일의 달인이라고 네. 뭐 자타가 공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님의 큰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랑 친하시죠? 예, 뭐, 친분이 깊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제 바로 옆 지역구에서 같이 의원 생활을 했으니까요. 네. 뭐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뭐 대권 도전 뭐 의사를 밝혔고 때 아닌 김종인 위원장과 이른바 히딩크, 박지성 뭐 이런 축구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네. 설전 아닌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그 상황들 다 뭐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십니까? 원희룡 우리 지사께서는 사실 이제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오랫동안 떠나게 하셨었죠. 무소속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당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보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제 복귀의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주의자 아닙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보수를 재건하러 미래통합당에 왔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예. 야당 재건, 즉 국민의 관심사를 받아들여서 국민의 관심을 받는 정당으로 이를 만든다는 뭐 그런 야당 재건, 이제 야당 재건의 그 책임자로 이제 자임하고 있으니까요. 뭐 약간의 지금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적절한 선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연 거의 폭망 수준으로 망해버린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잘 수습해서 국민의 관심을 받는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 이걸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이럴 때는 김종인 위원장 도와줘야죠. 저도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몇 가지 그 뭐 정책들이나 어떤 그 스탠스 같은 거는 조금 과한 듯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다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구상, 야당 재건의 구상을 좀 지켜보고 좀 그 박수를 좀 보내주면서 뭐 결과를 지켜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김용태 의원 뭐 촌철살인의 이렇게 시원시원한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뉴스 1번지에서 자주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